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기라고 하고요. 저는 MIT에서 스막스 프로그램이랑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했고요. 이제 MIT에서 제 관심사는 이제 크게 두 갈래 정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건축의 약간 소프트한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가 더 건축적이어지고 이제 건축 자체는 이제 재료성을 넘어서 점점 더 이제 시스테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물리적인 재료라는 이제 하드웨어와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이제 건축적인 형태가 소프트웨어와의 어떤 종류의 융합을 통해서 그 경계가 이제 부드러워지는 지점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들이 하나의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스케일의 건축적 경험들이 어,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성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가상 경험과 실제 물리적인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의 연장으로서 이제 석사 논문을 음향학적인 건축에 대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음향학적인 건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음향 엔지니어링 같은 거는 개념적으로 다른 건데, 이제 시각이 이제 건축의 표면만을 부각시킨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각적인 건축 혹은 음향학적으로 구축된 건축 혹은 도시 공간 이런 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웹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도시 공간에서 샘플링된 이제 몇 시간 정도 분량의 소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이제 흩뿌려져 있는 이제 경험들의 조각들을 합성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컴퓨테이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너무 추상적이거나 이제 그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제 포멀라이즈를 못했던 것들을 이제 형식화할 수 있게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갈래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시스템 빔을 넘어서 이제 패브리케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어진 재료와 이제 주어진 도구들을 가지고 짓기를 원하는 형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단순히 설계를 할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를 염두에 둔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 각각의 재료 혹은 재료 공정에 내재해 있는 이제 가능성과 제약 조건들이 그 재료 혹은 건축 요소 자체에 인베드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통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 이제 형태를 넘어서 건물의 기본 요소로서 기능하기 위한 이제 조건들인데, 뭐 구조 성능이 됐건 뭐 단열 성능, 뭐 HVAC 시스템, 뭐 심지어는 이제 카본 풋프린트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특히 알파 그 고등 연구 계획국에서 이제 친환경 재료를 여러 분야에 적용시키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이제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건축 공정과 그거에 이제 최적화된 디자인 로직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달라 보이는 갈래의 교차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정보 혹은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경험과 그 리얼리티와 수렴하는 지점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스호퍼 같은 컴퓨테이셔널 툴들을 처음으로 접한 거는 아마 학부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학부 3학년 때 새로 이제 부임한 교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치셨던 스튜디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디자인에 그래서퍼를 사용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 그래서퍼를 배우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직접 매뉴얼리 그리기 귀찮은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태나 스케일의 조정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그리는 데 주로 썼었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툴이 가지는 어떤 일종의 익명성이라던가 뭐 감각적인 직관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형태 자체에 로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근데 서울대에서 이제 여러 디자인 스튜디오를 거치면서 답답하게 느꼈던 지점은 이제 첫 단계로 사이트 분석, 뭐 두 번째로 계획 설계, 마지막으로 이제 실시 설계 과정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 과정들이 서로서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컴퓨테이션 툴의 가능성으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 과정들을 어떤 종류의 하나의 논리 체계로 통합하는 것에서 그 가능성을 봤고요. 그래서 학부 졸업 후에는 이제 네이버 R&D 이제 회사인 네이버 랩스라는 회사에서 잠깐 연구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증강현실 보행자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 전공자를 찾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UX 디자이너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 이론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알고리즘에 적용시킨다거나 하는 이제 건축적인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했었고요. 저는 그때 근무 경험이 특별했던 거는 이제 건축가 혹은 이제 건축 전공자가 가지는 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영역이 상당히 넓은 범위를 확장될 수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대중들한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조각적인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대중적인 인식은 이제 사실 필요 이상의 고비용을 막 형태에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형태 만들기 이상의 어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더 깊은 층위에서 디자인 프로세스 혹은 이제 사이트 분석의 과정에 이제 연산적인 사고를 적용시키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퍼를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래서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성행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오픈 소스 컬처가 되게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공개된 소스들이 인터넷에 이제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내비게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주로 그런 오픈 소스 정보들을 통해서 독학을 했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이제 뭐 전공서적처럼 막 1장에서 10장까지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그 정보에 뛰어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MIT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이런 디지털 툴들이 다 이제 유행이 있고, 그 유행이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컴퓨테이션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비평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어, 이제 제가 있었던 MIT 스마트스 프로그램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1979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디자인 리서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6개 분야 중에 저는 이제 디자인 앤 컴퓨테이션 그룹에 있었고요. 스막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막 인디펜던트 스터디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개인의 어떤 독립적인 역량에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건축과 외 타 수업들을 많이 듣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MIT 건축과에 이제 MIT 전체 학교 안에서 입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건축과 사람들은 MIT 안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했을 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던질 수 없는 이제 질문들을 건축과 사람들이 던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이 가지는 어떤 결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을 이제 주로 이제 미디어 랩을 포함한 건축 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IT 건축과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평적이고 좀 유동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되게 급진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뭐 다양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엔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뭐 AI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수업들을 많이 들었었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는 거의 두 번째 학기부터 이제 논문을 준비하는 수업들이 이제 제공이 됐었는데, 리서치가 무엇인지, 리서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리서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존은 여러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내비게이트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엮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역사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컴퓨테이션 그룹의 경우에는 뭐 학생들마다 그 관심 분야가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골자를 뽑자면 크게 이제 머신 러닝 앤 디자인, 그래서 뭐 디자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조력하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 그 디자이너와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 혹은 뭐 어, 셀프 어셈블리 랩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뭐 intelligent material systems,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막 적응하는 재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 하는 친구도 많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미래 혹은 건축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건축이 홀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경계인으로서, 회색 분자로서 가지는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MIT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보았을 때도 이제 여러 분야들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는 입지가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건축가의 전문성에 대한 막 그 인세큐리티 혹은 이제 우리의 영역에 대한 막 침범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건축가라는 개념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적인 경험 혹은 건축적인 경험이 그게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형태와 재료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건축가의 그 업역을 이제 물리적 재료로 형태를 구축하는 일에 국한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서구권에서 뭐 건축가의 개념이 이제 비서구권의 21세기 대도시에서 작동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축 교육 또한 이제 물리적인 빌딩을 넘어서 방법론 레벨에서의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굉장히 유효한 주제고, 디자인의 논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형식화가 되면 이제 그게 곧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디자이너의 관계, 기술과 디자인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개별화된 이제 전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임스 다이슨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제 디자이너의 나이브함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자주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의 강점은 이제 나이브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성의 깊이가 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이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 이제 그 분야들의 이제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제 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인재들은 사실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가 세드릭 프라이스가 이제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제 기술이 정답이라면 이제 뭐가 질문이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정답을 찾는 역할, 기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정답, 그리고 기술이 제시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저는 건축가 혹은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이런 학회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본질적으로 이제 간학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먼저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간학제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경계인의 감각, 그러니까 경계인의 감각이라는 게 이제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고, 어딜 가도 막 그 분야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를 다 포함하는 게 저는 이제 경계인의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를 다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여러 집단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 혹은 이제 구심점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이제 한국의 전반적인 이제 학술 환경을 조금 더 오픈된 환경으로, 그리고 건축 자체도 어 조금만 이제 마음을 열면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어, 알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